안녕하세요. 라이엇 게임즈 최종윤입니다. 바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라이엇 게임즈에서 프로덕트 오너 역할을 하고 있고요. 서비스를 개발하는 프로덕트 매니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뭘 개발해야 할지 결정하고 그로 인해 어떤 가치가 생겨나는지에 관심이 많아야 하는 자리예요. 개발자나 디자이너 등 실무진이 잘 만드는 거에 관심이 많다면 PO는 무엇을 왜 만들어야 하는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라이브 서비스, 개발, 그리고 이것들이 나아가는 방향 등의 접점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라이엇 게임즈는 리그 오브 레전드의 개발사이자 퍼블리셔입니다. 한국 서비스가 시작되고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용자 수나 점유율 같은 지표뿐만 아니라 e스포츠도 국경을 넘어서 많은 관심을 받았고 초기부터 운영 측면에서 호평을 받는 등 문화적으로도 일부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좋았지만 그만큼 책임과 노력도 많이 필요했습니다. 욕설, 탈주, 계정 공유, 부정행위 프로그램 같은 거 등장했고 각각의 사안에 많은 고민과 많은 노력이 필요했어요. 내부적으로 꾸준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작년에는 우리 플레이어들께서 느끼기에 너무나 큰 문제가 되었고요. 이처럼 명확히 느낄 수 있는 신호들도 나타났습니다. 운영적인 측면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일반적으로 받게 되었고 당연히 만족도도 하락세에 접어들었고 점유율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부정행위, 욕설, 솔로랭크 폐지 등으로 인해서 플레이어분들이 불만은 점점 커졌고 라이엇 일 안 한다, 일 좀 해라 라는 냉소적인 얘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많이 걱정했고 위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그 전에 내부적으로 어떤 사정이 있었고 어떻게 노력했는지 플레이어분들께 알아달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야 한다고 느꼈고 더 과감하게 대응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로 저희가 선택한 건 프로모션이 아니었습니다. 플레이어들의 게임 경험을 저해해온 요소들을 제거하고 이를 알리는 데 주력한 캠페인입니다. 자조적인 각오를 담아서 라이엇 이래라 라는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이 결과로 상황이 좀 변했고 다행히 플레이어들이 좋게 느끼셔서 다시금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고 수치에 드러났습니다. 작년 이 시기에 데마시아 해킹 툴을 잡아내는 프로그램을 도입하였고요. 이어서 욕설 제재를 강화했고 솔로랭크를 다시 시작하기 위한 기획을 마치고 이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캠페인 관련해서 제가 프로덕트 오너로서 고민했던 일 중에 3가지만 짚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개발 방향을 정비한 부분입니다. 플레이어들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개발 리소스가 필요했는데 남는 리소스가 없다는 것이 일단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됐습니다. 어쩌지? 프로젝트를 어떻게 골라야 하나? 그것 때문에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남는 리소스가 없었기에 사실 빠르게 신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른 프로젝트 하던 리소스를 가져오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 접어야 되는 거죠. 당시 욕설 제재, 계정 보안, 모바일 상점 이 3가지 프로젝트만 진행하고 나머지는 전부 홀드하는 걸로 결정했고요. 지금 와서 보면 모두 플레이어들이 직접 그 가치를 느낄 수 있는 프로젝트만 선별하였음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프로젝트를 고른 이상 그 프로젝트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부작용을 줄이는 부분을 고민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로 프로젝트가 진행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제가 그때 판단하건대 포기하거나 양보할 수 없는 프로젝트들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다음으로 참여자분들이 기획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시도록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결과물의 품질이 높아지고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각자가 기획 의도에 맞추어서 해결을 해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제 시간과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많이 쓰면 안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들 이외에 다른 일도 하고 있었고요. 이 프로젝트 안에서도 커뮤니케이션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실무도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민을 한 겁니다.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좋을까? 커뮤니케이션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했습니다. 모두 중요한 스테이크홀더들이고 시간이 많으면 모두에게 충분히 이야기를 했겠지만 이때에는 경영진과 가장 먼저 온라인을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개발 실무진과 사업부서분들은 한 명씩 만나서 아이디어를 나누고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대답을 해드렸고요. 센트럴 부서에서는 계획 단계에서는 얘기를 하지 않고 핵심 로직이 작동하는 걸 볼 수 있게 된 다음에 협의를 했습니다. 사전에 커뮤니케이션을 하려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그렇게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게 됐고요. 다음은 욕설 제재를 강화한 부분입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가 처음 나왔을 때에는 자동 제재 시스템이 없었기에 수동으로만 제재를 하였습니다. 도타나 카오스에서도 자동으로 제재하는 시스템은 없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연했죠. 그런데 욕설로 인하여 플레이어들의 게임 경험이 나빠진다고 느껴서 라이엇 게임즈에서 처음에는 배심원단 시스템을 고안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제재 여부를 플레이어들이 직접 선택하게 하는 거였는데요. 플레이어들이 게임 종료 후에 욕설한 신고를 하면 해당 데이터가 DB에 쌓이고 다른 사람이 그 신고한 내용을 평가하고 싶으면 자발적으로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이 배심원단 메뉴로 들어가서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신고를 많이 받은 유저의 채팅 로그를 직접 보고 유저의 여부를 판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결국 플레이어분들이 느끼기에는 부족한 시스템이 되었는데요. 아마도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배심원단으로 플레이어분들이 평가하는 속도가 신고하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서 제재가 빠르게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경기가 끝날 때마다 이 화면에서는 엄청 많은 신고가 들어오는 반면에 평가를 자발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부러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다른 사람의 채팅 로그를 살펴보는 수고를 해야 했는데요. 이 불균형을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시스템을 닫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머신러닝 기반으로 즉각적 제재 시스템, 즉 자동 제재 시스템을 도입했는데요. 이 또한 한국 플레이어들의 기대치를 충족시키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머신러닝은 그 개념상 학습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지 않는 한 제재를 많이 하려면 오제제도 따라서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제재 수위를 플레이어의 눈높이에 맞춰서 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었어요. 이런 문제들을 라이엇 센트럴에 있는 담당 팀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심리학 전문가를 채용하고 개발자를 확충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지만 기본적으로는 머신러닝 기반의 기존 제재 시스템을 보완해 나간다는 게 주요 기조였습니다. 현상을 보는 데는 항상 양쪽의 관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양쪽이 다 일리는 있고 많은 플레이어분들이 욕설로 인하여 힘들다는 것을 표현하셨고 저희가 플레이어의 행동을 분석해도 그 점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 내부적으로는 주어진 환경에서 그래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 혹은 유저들이 불만을 표시하더라도 사실 우리 게임을 많이 하고 있으니 큰 변화는 피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이 두 가지 관점을 보고 한국 사무실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다시금 고민했습니다. 결국 머신러닝 기반의 시스템도 우리 플레이어의 기대치를 만족시켜주지 못하였고 센트럴 담당팀에서는 획기적인 대안이 나올 거라는 예상을 도저히 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기조를 유지하며 보완해 나가야 할지 아니면 욕설 제재를 한국에서라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할지 고민하게 됐습니다. 고민을 하다 보니 플레이어 입장에서 거듭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게임의 욕설이 얼마나 많았는지. 결과적으로 지금은 액티브 계정 중에 한 반은 욕설 제재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과거에 머신러닝 제재를 하던 시절에도 실제 제재가 된다는 기대가 없던 시절에도 전체 게임 중에 대략 반은 욕설 신고가 들어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치만 해도 엄청난데 사실 인사이트와 경험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치는 그 자체로는 큰 의미가 없거든요. 예컨대 신고를 많이 하는 이유가 신고하는 게 재밌어서인지 욕을 많이 들어서인지 아니면 심심해서인지
수치만 보면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 더욱더 플레이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죠. 한국형 욕설 제재 시스템이 도입되기 전의 상황을 도둑에 비유해서 생각해보면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해요. 그 과거의 상황은 물건을 훔치는 도둑이 많은데 상대적으로 가장 심한 도둑들만 처벌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도둑은 훔쳐가는 걸 목격하고 신고를 해도 경찰이 경범이라면서 안 잡아가요. 거기에 더해서 신고를 했을 때 나중에 그 도둑이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 여부도 나중에도 알려주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해보니 플레이어분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할 수 있었고요. 결국 기존 제재 시스템이 가진 문제점에서 배웠습니다. 빠르게 제재하는 것, 신고한 사람이 신고에 따라서 제재가 되었는지 명확히 알 수 있게 해주는 것, 반대로 신고당한 사람에게도 왜 제재되었는지 명확히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 그리고 어떻게 제재되는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설계하는 것 등을 핵심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개발해서 도입하였고 결과적으로 큰 효과가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제재 수위를 작년에 오픈한 뒤에 3개월 정도 동일하게 유지를 하였는데요. 제재를 당하는 유저의 숫자가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그래프가 1차 제재를 당한 유저의 숫자거든요. 제재 수가 10분의 1로 줄었다면 실제로 게임 내에서 체감하는 욕설과 그로 인한 스트레스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줄어든 겁니다. LOL 직접 하시는 분들은 다 느끼실 겁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와서 라이엇의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개념을 바탕으로 욕설 제재를 강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욕설은 사실 제가 플레이어로서 수년 전부터 문제를 많이 느끼던 부분인데 해결하는 데 힘을 보탤 수 있어서 되게 보람된 일이었고요. 플레이어분들도 오랜 문제가 해결돼서인지 이게 게임 내 플레이가 바뀌거나 신규 컨텐츠가 도입된 게 아닌데도 많은 유저 컨텐츠를 생산해내는 등 많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계정 보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 운영 초기부터 계정 보안이 강하지 않은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게임 특성상 운영하는 데 무리는 없었어요. 우선 무료로 모든 게임 플레이가 가능하고 인게임에 경제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다른 계정을 도용해도 재화를 훔칠 수가 없습니다. 유일한 예외가 선물하기인데 공인인증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해킹을 해도 선물하기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계정 보안에 대한 대응을 늦출 수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우선 타 유명 업체에서 대규모 해킹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해커들의 활동이 활발해졌음을 내부 기술진이 감지할 수 있었어요. 아울러 부정행위 프로그램, 해킹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유저들을 강력히 감지하여서 처벌할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엄청난 수의 계정들이 정지될 게 예상이 됐습니다. 이 두 가지 상황 변화로 인하여 계정 도용이 큰 이슈가 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었어요. 예상대로 계정 도용이 이슈가 되자 커뮤니티에서는 OTP가 가장 많이 언급되었고 요청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사내에서도 여러분들이 OTP 도입이 가장 시급하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OTP가 일반화된 수단 중에 가장 보안 수준이 높다는 것뿐만 아니라 플레이어들이 많이 요구하는 것부터 만드는 게 플레이어 포커스 아니냐라는 말씀도 있었어요. 일리 있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OTP를 그냥 도입하는 게 최선이라는 확신이 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분들과 다른 게임이나 IT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계정 보안 관련 기능들을 쭉 확인해보고 여러 부서분들에게 관련한 아이디어를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OTP 도입이 가장 급한가? 어떤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가? 결국에는 장시간 사용하지 않은 계정을 모두 비활성화시키는 방안과 OTP를 도입하는 방안을 비교하게 되었어요. OTP는 법적인 분쟁이 생기면 굉장히 유리하고 사람들의 인식이 좋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내가 저걸 쓰겠다고
명시적으로 선택한 사람들만 절차를 거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관심 받고 있는 계정에게만 적용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당시 저희 기술 스택상 개발하려면 장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이 한계였어요. 반면에 미사용 계정을 비활성화하는 건 모든 계정을 대상으로 할 수 있고 개발도 금방 할 수 있어서 위험을 빠르게 줄일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었고요. 반면에 비활성화된 계정을 다시 사용하고 싶어서 활성화하려면 불편하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분석한 걸 보면 부정행위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계정 중에 장시간 사용되지 않다가 다시 살아난 계정의 비율이 확연히 높았기 때문에 통계적인 해석도 가능합니다만, 당시 판단을 할 때에는 그런 데이터를 요청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각 전문가들이 알고 있는 정보와 인사이트만으로 빠르게 판단해서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식의 조치를 취해왔는데요. 엄청난 수의 계정이 비활성화되었습니다. 이렇게 관심을 갖지 못한 계정이 악용된 소지가 컸고, 이 부분을 잡은 것이 부정행위를 비롯한 다른 게임의 안 좋은 요소들의 원인인 문제들도 더 커지지 않도록 막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지나고 나서 분석한 결과를 보니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비밀번호 변경권과 해외 IP 접속을 관리하는 기능도 계정 비활성화만큼은 아니지만 큰 효과가 있을 것이고요. 이 세 가지를 다 지원하는데 개발 및 운영 관점에서 반년 정도 걸렸는데요. OTP를 당시에 바로 도입하려고 했으면 이 이상의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괜찮은 선택이었고요. 앞으로 사용자들의 본인 인증이나 비밀번호 변경으로 인한 불편함을 완화하고 OTP를 비롯한 2FA 인증 등 더 강력한 인증 수단을 도입해 나갈 계획입니다. 준비한 내용은 다 말씀드렸습니다. PO의 고민을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키워드는 플레이어, 적절함,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적절한 단어를 찾지 못했습니다. 치열하게 플레이어 관점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우리가 다소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일 뿐 최선을 다하고 있고 플레이어들로부터 사랑받고 있으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안주했다면 욕설 제재를 강화할 이유도, 부담을 안고 진행 중인 다른 프로젝트를 다 중지할 이유도 없었겠죠. 광범위한 제재를 하면 게임 플레이 시간뿐만 아니라 매출도 감소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도 다 감수하고 플레이어 관점에서 욕설 제재를 강화하였습니다. 지금 후회하지 않고요. 둘째로 적정한 기획을 해야 합니다. 서비스 특성에 따라 가장 뛰어난 것, 앞선 기술이 필요한 곳이 있고 적당한 기획이 효과적인 곳도 있습니다. 게임 서비스를 하며 라이브 이슈를 해결하는 데에는 대부분 적절한 해결책을 신속하게 내놓는 편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예컨대 OTP를 도입하기 위해서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많은 계정은 더 오랜 기간 해킹 위협에 노출되었을 것입니다. 마지막 게 개인적으로는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욕설 제재가 큰 효과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비매너 유저분들은 계속해서 욕설을 하고 반복적으로 제재를 받으며 라이엇 게임즈를 비난하고 계십니다. 사실 대부분의 정책이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좋은 정책도 100% 지지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난을 두려워한다면 어떤 것이 플레이어들에게 전체적으로 더 좋은지 냉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모두를 만족시키는 것이 플레이어 포커스가 아니라는 거죠. 비난과 평가에 좌우되지 말고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거라면 의사결정을 주된 역량으로 하는 PO 혹은 그와 비슷한 포지션은 제 생각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장님이 결정하시거나 실무 개발자분들이 플레이어들이 많이 요구하고 반대하지 않는 것만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네, 마지막으로 회사 이야기를 조금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상황이 심각하다고 느꼈을 때 누구도 일시적인 부스트를 위한 프로그램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대표님을 필두로 모든 부서에서 오히려 단기 프로모션과 이벤트를 줄였습니다. 플레이어 포커스라는 회사 철학에 맞추어 진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래라 라이엇 캠페인에만 집중하였고 제가 속한 개발 운영 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플레이어들이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고 다시는 점유율 1위를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 적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플레이어 포커스가 제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이고 다른 동료분들께도 그렇고 회사의 철학이기도 합니다. 회사의 철학을 알고 이거를 지키고자 노력하는 것도 장기적으로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매출이나 지표를 물론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중요하지만 라이엇 게임즈는 그보다 플레이어들의 경험을 우선시하는 회사입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플레이어들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결정하고 게임을 운영하려 합니다. 발표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